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소문으로만 들리던 중국 공군의 제-20 복좌형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5세대 전투기인 제-20의 복좌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침내 실제 전투기의 존재가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020년 8월에 제-20을 개발한 청두 비행기 공업집단공사가 이 비행기를 기반으로 한 파생형을 여러 개 개발하면서 그 중에 세계 최초 스텔스 전투기인 트윈시트 버전이 있다고 보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제-20의 트윈시트 버전은 미국의 F-111이나 러시아의 수호이 34와 같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으로 전폭기가 아닌 조기 경보기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지만 2021년 1월에 공개된 중국인 민해방 군공군의 동영상에 등장한 제-20 트윈시트 버전은 일반적인 텐덤 방식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과 텐덤 방식을 모두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텐덤 방식의 개발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에 텐덤 방식의 제-20 트윈시트 버전이 인터넷에 등장하면서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제-20 트윈시트 버전은 제-20S로 불리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 동영상에 등장한 디자인과 흡사하며 중국 공군 기지의 활주로를 활주하고 있는 동영상도 업데이트되고 있어 목업이 아니라 비행 가능한 실제 비행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0S는 전통적인 사용법, 즉 경험이 부족한 조종사가 숙련된 조종사와의 훈련 비행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무인기가 포함된 편대를 제어하는 전문 요원을 태워야 하는 운용법일 것입니다. 중국도 미국과 유럽 및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유인기와 무인기의 편대 비행을 위해 지난 9월에 열린 주하이 항공쇼에서 FH-97로 불리는 기체를 선보였고 이 비행기는 미 공군이 개발 중인 저비용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XQ-58A 발키리와 비슷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유인 전투기와의 연동 및 수험작전 대응 및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항속거리, 그리고 서로 다른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웨폰 베이를 갖추고 있어 유인기의 로열 윙맨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싱글시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유인 전투기와의 연동 비행을 구현하기 위해 도전적인 접근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AI에 의한 무인기의 자율적 비행 능력을 높여 제어와 관련된 조종사의 부하를 경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완성도 높은 유무인기간 편대 비행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용화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적 비행 능력과 AI 제어 기술이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에 의한 제어의 범위가 크면 유무인기간의 편대 비행의 실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실제로 러시아는 전투기에 AI를 채용함으로써 싱글시트의 수호이 57과 무인기간의 연동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유인기와 무인기간의 연동을 실행하는 데에 트윈시트의 수호이 57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트윈시트의 제-20을 실용화한다면 유무인기간 연동 비행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노란색으로 도장을 입힌 중국의 제-20S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밀리터리 도장에 제-20S가 등장해도 이상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중국의 라이벌인 인도도 중국이 복좌형의 제-20S를 공개하자 스텔스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인도도 미래 방위산업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래 기술의 핵심인 무인 전투기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스텔스 무인 공격기인 가탁의 프로토타입에 관련한 영상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적어도 10년 이상 전부터 전익기 타입의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가탁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에는 가탁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고 있는 스위프트의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에어로 인디아 2021에서 스위프트의 축소 모델을 처음으로 일반의 공개에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인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한 공식적인 설명은 일절 없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25일에 스위프트로 추정되는 기체가 지상에서 활주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한 기체의 크기는 길이 약 4m의 전폭 약 5m이며 이 기체가 탑재하고 있는 엔진은 러시아제 대지 및 대한미사일 KH-59M에 사용되는 소형 세턴 36MT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체 크기에 대한 강착장치의 크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풀사이즈의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가탁이 아닌 축소 모델인 스위프트일 것이라고 외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체 상부에도 스위프트라고 적혀 있어 일단 스위프트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풀사이즈의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가탁이 스위프트의 8배라고 하는 것은 가탁의 크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중량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만일 8배가 크기를 가리킬 경우 가탁의 전체 폭은 약 40m 정도여서 이 정도의 크기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공격기 오호트니크를 가로로 2대를 나란히 배치한 크기이기 때문에
현재 인도에는 풀사이즈의 가탁을 만들 능력이 없어 단계적으로 크기를 키워 테스트를 반복해야 한다라고 외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다만 인도는 꾸준한 연구 개발과는 별도로 미국과 공동으로 공중발사식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등 항공기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등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의외로 가탁의 풀사이즈판이 예상보다 빨리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을 덧붙이자면 이번에는 미국 보잉사의 FA-18EF 블록3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보잉은 FA-18EF 블록3의 컨포멀 퓨얼 탱크에 대해 해외 고객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1월에 드러난 CFT의 결함이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향후에 도입 예정인 FA-18EF 최신 버전인 블록3에는 여러 개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 중에는 FA-18EF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키는 컨포멀 퓨얼 탱크에 대한 대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 해군의 블록3의 조달은 예산 관계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존의 블록2에서 블록3로의 업그레이드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블록3는 레이더로 발견하기 어려운 스텔스기를 탐색하고 미션에 따라 적에게 발견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레이더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싶을 경우 대체 센서로 적외선 수색 추적 시스템을 새롭게 탑재하고 있으며 이 IRST는 러시아제 전투기처럼 기체 내에 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 하부 중앙에 탑재하는 증조에 내장하는 형태로 추가되므로 IRST의 장착으로 인해 FA-18EF 블록3의 연료는 480갤런에서 330갤런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FA-18EF의 작전 범위를 블록2보다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컨포멀 퓨얼 탱크의 추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블록2에는 AIM-9 2발과 AIM-120 2발, 2000파운드 폭탄 2발과 동체 하부에 480갤런이 들어간 증조를 휴대함으로써 594mm 작전 반경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블록3는 515갤런 CFT를 동체 중앙 좌우에 추가하면 IRST 내장 증조를 사용해도 작전 반경이 714mm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잉은 설명했으나 블록3의 프로토타입을 항공모함에서 시험하던 미 해군은 CFT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블록3에서 CFT를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월에 에비에이션 위크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CFT의 결함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보도가 전혀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밝혀진 것은 CFT에 관한 테스트가 올 1월에 정지된 채 재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또한 지난 9월에 인도된 신규 제조 블록3도 CFT를 탑재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CFT의 운용이 실패된 채 IRST 내장 증조를 사용하면 블록3의 작전 반경은 블록2를 밑돌게 된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는 미 해군이나 쿠웨이트 공군을 위한 블록3의 운용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핀란드 및 인도 등의 제한 중인 블록3도 경쟁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보잉은 이 문제를 사활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으며 최근에 보잉은 블록3의 CFT가 해외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보잉의 설명에 따르면 블록3는 컨포멀 퓨얼 탱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연료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해외 고객에게도 CFT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CFT의 결함이 해소되었거나 CFT의 결함은 항공모함 운용 시에만 작용하여 육상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인도에 제안한 블록3는 인도 해군이 항모에서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CFT의 결함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인도는 FA-18EF 블록3를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블록3의 경쟁 상대인 프랑스의 라팔은 조만간 인도네 시험장에서 스키점프대에 의한 바람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인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어 컨포멀 퓨얼 탱크의 결함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미국은 인도의 함재기 도입 사업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